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자, X를 표시하시오. 동화작용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화작용할 때 에너지가 흡수된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죠? 반대로 얘기했어요. 틀렸습니다. 자, 물질 대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나며 각 단계에서는 효소가 관여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물질 대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에너지 전환과 사용. 에너지 전환과 사용. 자꾸 멈추냐. 에너지 전환과 사용. 한꺼번에 요리를 너무 많이 했을 때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냉동해 두고 먹듯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저장을 한다. 저장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세포 호흡을 통해 여러 개 ATP. 자, ATP가 뭐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죠? 이름의 구조가 되어 있죠. 자, 외우세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자, 포스페이트. 오케이. 자, 아데노신. 자, 얘가 아데노신이 뭐냐면 아데닌이라는 연기가 있죠. 아데닌 어디서 나왔죠? 아데닌 어디서 봤어요? DNA. 그렇죠. DNA에서, 그죠? RNA에서 아데닌이라는 연기, 그거예요. 자, 아데닌이라는 연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당이 있어요. 여기에 당이 있습니다. 당이 있고,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뭐예요? 포스페이트가 인산이라는 의미예요. 세 개. 그죠? 트리, 세 개란 얘기야. 세 개의 인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아데노신.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인 거야? 아데노신이라는 의미예요. 얘가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산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인산. 자, 인산의 특징. 자, 인산에는 뭐가 있어요? 산소가 3개씩 있습니다. 산소. 자, 이 산소들이 있는데, 산소. 자, 여기만 그릴게요. 자, 산소는 특징. 자, 산소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산소가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게 매우 가깝게 해주는 애야. 뭐야? 청력이 생기고. 그렇죠. 청력이야. 마치 스프링을 이렇게 꽉 눌러놓은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포도당을 분해하거나 어떤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좀 작은 단위에 넣는 거야. 자, 스프링을 눌러놓는 거야. 스프링을 눌러놔. 자, 눌러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양이온, 마그네슘인가? 뭐 이걸로 이렇게 고리를 걸어놔. 자, 얘가 ATP야.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써. 여기서 이제 이 스프링을 눌러놨다가 이 눌러놓은 스프링에 내가 뭐 근육 운동을 해. 근육 운동을 하면 얘가 탁 풀려. 풀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지. 자, 그러면서 뭐가 돼? ADP가 돼요. ADP. 자, D는 뭐야? 아데노신. 버블이야? 자, 다이 또는 다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인산이 하나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결합이 있잖아. 여기. 자, 요 두 개나 있어요. 두 개. 얘를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해요. 고에너지 인산결합.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합니다. 다 그리세요. 적으세요.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여기 사이에 있는 결합을. 자, 얘가 이렇게 스프링을 눌러놨다가 하나가 땅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팅 나와요. 그 에너지 갖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ADP에서 하나가 더 떨어지면 뭐라고 하게? AMP라고 해요. 모노. 적으시나요?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이렇게 나간다고, 그죠? 모노. 하나가 더 떨어지면 AMP가 돼요. 자, AMP까지 갈 수 있지만, 자, ADP 정도까지만 소개합니다.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야. ADP는. 그러면 ADP는 어디로 갈까? 자, 에너지가 소모된 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에너지를 소모했어요. 그럼 어떻게 다 재충전해야 될 거냐? 충전하러 가는 데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자, 얘는 마이토콘드리아로 다시 이동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마이토콘드리아 할 거예요. 자,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하면서 얘를 다시 ATP로 충전합니다. 그러면 ATP가 다시 뭐야? 에너지 쓰는 곳으로 또 가죠. 자, 이러면서 살아가요. 오케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이러면서 살아가요. 글이라고. 물론 책에 나와 있지. 다 책에 나와 있어. 하지만 글이라고. 책에서 그냥 구경하는 거랑 직접 그려보는 거랑 기억에 남는 정도가 달라요. 오케이? 자, 물론 나는 책을 너무 소중하게 읽어서 책에 흠집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인정.
그럼 연습장 노트에 쓰세요. 여러분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림을 알아. 구조를 알고 메커니즘, 어떤 생명 현상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생명과학의 다예요. 구조와 작동 원리를 열심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의대나 이제 가면은 얘가 딱 봤어. 얘가 내가 알고 있는 구조와 다르네. 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거지. 그지? 이런 거예요. 자, 세포 생명, 세포호흡. 대표적인 이화작용이죠. 대표적인 이화작용.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 얻는다.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포도와 같은 영양소에 저장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자, 생명 현상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뭐야? ATP라고. 그죠?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ATP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석유나 석탄을 딱 갖다 줘. 야, 석유나 석탄 딱 주고, 야, 자, 요거 갖고 너 저기 뭐 전기차 아니면 여기 핸드폰 충전해? 충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이 이제 포도당인 거야.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석유나 석탄을 뭘 하는 거야? 이거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발전소에서 건전지를 충전해 놓는 거야. 얘가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돼. 건전지야. 이거 그럼 건전지 뭐야? 내가 필요한 거 다 갖다 쓸 수 있잖아. 대신 이제 크기가 좀 작아지는 거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학교 책에는 에너지 토큰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토큰 단위.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마이토콘드리아. 야,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중학교 제대로 졸업했으면. 자, 마이토콘드리아. 자, 몰랐으면, 중학교 어디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포.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주로야. 주로. 일부는 뭐야? 세포질에서 일부 과정이 진행된다. 오케이. 일부 과정. 세포질. 자, 세포질. 자, 요런 거는 뭐예요? 꼼꼼하게 읽는 사람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요 밑에 요 그림이 있으니까 밑에 설명할게요. 자, 세포 요 바깥에 있는 것을 세포질이라고 해요. 세포질. 여기 세포질. 얘가 세포. 또 시작. 자, 요 바깥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해당 과정이란 게 일어나요. 해당 과정. 자, 해당 과정이 포도당이란 게 있어. 포도당.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입장에서는 이 포도당 자체도 너무 커. 그죠?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얘가 이렇게 물질 대사를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피루부산이라는 걸로 변해요. 피루부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흡수해서 완전히 이산화탄소 물로 전환돼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제 38 ATP. 38이나 36 ATP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포질에서도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의 일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생명과학 2를 들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 나오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요 정도. 자, 그래서 세포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일어난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호흡, 기질. 기질이 뭐라고? 반응물. 반응물. 그죠? 화학에서 반응물, 생물에서는 기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면 호흡 기질이 뭐야? 호흡할 때 필요한 반응물이라는 얘기야. 대표적으로 뭘까? 포도당이겠죠. 근데 뭐도 쓸 수 있어? 지방이나 단백질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단백질도. 자, 세포호흡으로 분해되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 영양소를 호흡 기질이라고 한다. 3대 영양소, 탄단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호흡 기질, 호흡 반응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 기질로 가장 많이 이용된 영양소는 당연히 포도당이고, 그죠? 포도당이 없을 때는 이제 뭐다? 지방, 그죠? 단백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막 움직이면 10초 만에 여기 있는 ATP 다 쓴다고, 그죠? 자, ATP 다 쓰고 포도당도 다 써.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장했던 글라이코젠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을 공급해줘요. 자, 그럼 한 10분, 몇 분 동안 이제 워밍업을 하면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혈액 공급이 잘 일어나.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잘 되지. 자,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뛰면 어떻게 돼요? 1시간 동안 막 뛰면 입에서 단내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죠. 그죠? 자, 뭔가 이제 과일 향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지방이 분해돼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때부터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1시간 동안 뭐만 쓴 거야? 포도당, 탄수화물만 쓴 거야.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뭐야? 지방이 연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때부터 지방이 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방이 감소해요. 지방이 감소해요. 자, 근데 지방마저 다 썼어. 그럼 뭐? 단백질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단백질. 그거는 이제 장기 기야. 오랫동안 못 먹은 애들. 그런 애들은 지방이고 탄수화물이고 없어. 그럼 단백질이 분해돼서 뼈만 남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 가끔 TV 보면은 뭐 이렇게 불쌍한 애들 나오잖아. 아프리카 뼈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뼈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의 근육 단백질 다 분해돼서 그래요. 오케이. 자, 탄수화물. 가장 빨리 쓰는 에너지원. 지방. 저장 에너지원. 장기적으로. 단백질.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에너지원.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뭐가 된다? ATP라는 얘도 화학에너지야. 포도당도 화학에너지죠. 포도당 화학에너지에서 ATP 화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죠? 우리 배터리도 화학에너지로 배웠잖아. 화학과학 때. 그죠? 자, 그리고 열로 방출돼요. 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에너지. 나머지는 열에너지. 그렇죠? 열에너지. 자, 모든 에너지가 다 ATP로 갈 수는 없어요. 자, 이거 뭐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가 다 어떤 다른 형태로 전환이 안 되고 일부가 새어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엔트로피, 그죠? 연력학 2법칙, 그죠? 그래서 통합과학 때 나왔죠, 그죠? 열기관 나와서, 그죠? 자, 그래서 100% 포도당의 에너지를 100% 전환할 수 없습니다. 열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열로 방출된다. 이거 체크. 열로 방출되는 것도 체크하세요. 열로 방출된다. 와서지. 자, 그래요. 열로 방출된다. 열로 방출. 다음에 숨쉬기로서 호흡과 세포호흡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호흡에 대해서.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호흡. 중학교 때 호흡이라는 걸 배웠어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지? 호흡은 3개나 있어요. 호흡은 3가지가 있어요. 호흡은 무슨 호흡이 있냐? 외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외호흡. 그럼 내호흡도 있겠죠. 내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 자, 외호흡은 뭘까? 외호흡은 자, 폐포죠. 자, 폐포와 모세혈관.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자,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이에요. 기체교환. 당연히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뭐가 갈까? 산소가 가겠죠, 그죠? 산소가 갑니다. 산소. 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자, 조직세포. 자, 우리 몸엔 곳곳에 있는 세포들. 한테 가는 세포호흡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을 외호흡.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해요. 이산화탄소는 방출되죠. 이렇게. CO2. 자, 그러면 세포호흡은 뭐예요? 세포호흡은? 자, 세포호흡은 조직세포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죠. 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생긴 거. 자,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자, 산소와 기질을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그쵸? 자,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호흡의 의미.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숨쉬기로서의 호흡과 세포호흡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숨쉬기를 통해 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얻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기관으로 들어오죠. 동맥혈, 정맥혈. 동맥혈과 정맥혈은 뭐죠? 산소 농도가 높으면 동맥혈, 산소 농도가 낮으면 정맥혈이라고 부르죠.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이 있다. 이 3개 다 뭐야? 다른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적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의 필기 능력을 한번 보게. 필기 능력. 필기. 오케이. 자, 딴 건 몰라도 생명과학, 의료 쪽으로 갈 사람은 정말 필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자, 나왔습니다.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3인산. 오케이. 요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제목 안에 구조가 들어있다. ATP는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ATP는 뭐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다. 실제로. 자, 세포는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에 저장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세포흡을 통해 여러 개의 ATP로 조금씩 나눠 가진다. 자, 나눠 저장했다가 생명 활동에 사용된다. 이처럼 에너지를 여러 개의 ATP에 나누어 저장하면 동시에 여러 생명 활동에 이제 분산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ATP, 아데노신, 트리. 자, 트리. 자, 얘는 다이 또는 D라고 합니다. 아데노신, 트리. 얘가 3개라는 의미야, 3개. 2개. 자, 요게 모노가 들어가면 뭐야? 모노. 1개라는 의미야, 1개. 자, 그러면 인산의 개수가 뭐다? 에너지 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인산의 개수가 에너지 양을 결정한다. 인산. 오케이. 다음. ATP. 자, 아데닌이란 분자야. 얘가 이제 우리 DNA, RNA 할 때 그 A야. A. 아데닌. 아데닌. 자, 아데닌. 자, 요 분자에 뭐가 있어요? 질소가 있죠. 질소. 질소가 있어서 얘가 염기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염기라고 하는 거야. 그죠? AGCT를 우리는 염기라고 부르잖아. 그죠? 염기성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염기라고 해요. 자, 얘가 아데닌. 자, 얘가 라이보스. 라이보스. 자, 라이보스 들어봤죠? RNA 할 때 R자가 라이보스야. 5탄당이라고 하죠. 5탄당. 5탄당의 의미가 뭐죠? 탄소가 5개. 탄소 5개짜리. 포도당은 6탄당이야. 6탄당. 육각형이잖아. 자, 이렇게 육각형. 자, 얘가 포도당이야. 포도당은 6탄당이야. 6탄당. 탄소 6개짜리 당. 오케이. 자, 아데닌과 라이보스. 여기서 요만큼의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 아데노신이라고 부른다. 그죠? 아데닌이라는 분자와 라이보스라는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인산기. 자, 음전화 보이죠? 음전화. 그죠? 음전화들 보이죠? 음전화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결합. 자, 별표. 자, 별표라는 얘기는 뭐야? 시험에 자주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야? 여기 산소와 그쵸? 산소와 얘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무슨 얘기야? 얘가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다. 자, 아데닌과 라이보스가 결합한 애를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이 아데노신에 인산 3개가 결합한 형태를 ATP라고 하는데, ATP에는 인산기와 인산과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는 게 들어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자, 이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저장되는 것이다. 이제 스프링을 쭉 눌러놓은 것이다. 얘가 탁 끊어지면서 얘가 빵 튀어나올 때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단어, 구조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다. 자, ATP와 ADP. 자, ATP와 ADP가 분해됐을 때, 자, 무기인산. 무기라는 건 뭐죠? 무기? 자, 우리는 물질을 유기물. 탄소가. 그렇죠. 탄소가 없어서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무기물. 자, 유기는 뭐야? 살아있는 물질이다. 그죠? 무기는 죽어있는 물질이다. 라고 옛날에 구분을 했어. 살아있는 물질과 죽어있는 물질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뭐야? 똑같은 거더라. 현재 알아냈죠. 그죠? 두 개 차이가 없어. 근데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쭉 쓰는 거야. 오케이. 자, ATP가 ADP. 자, ATP가 어떻게 분해되면 ADP가 된다는 거죠. 떨어진 인산을 뭐라고 한다? 무기인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분해되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ADP와 무기인산이 결합하면 다시 에너지가 저장된다. 그렇겠죠. 그죠? 그 얘는 어디서 일어난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겠죠. 자, ATP,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형성될 때 흡수되어 저장됐다가 끊어질 때 방출된다. ADP와 무기인산을 결합시켜 ATP로 합성하는 데에는 세포업과 같은 이화작용이 에너지가 필요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어디? 마이토콘드리아.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죠. 그죠? 여기 마이토콘드리아. 라고 적고, 자, 머릿속에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 떠올라요? 자, 이렇게 그리세요.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 자, 여기서 뭘 한다? ADP가 들어와서, 자, 에너지를 저장해요.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ATP,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살아났네요. 그죠? 자, 그게 이제 근육이나 간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는 위치에 가서 얘가 분해돼요. 분해되면 1몰당 7.3kcal. 자, 화학 다 배웠죠. 그죠? 1몰당 7.3kcal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그러면 얘가 인산 2개만 남고 하나가 무기인산이라고 해요. 얘가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마이토콘드리아로 가서 충전된다. 그죠?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건전지 생각을 하시면 된다. 충전과 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예.
자, 인산, 무기인산. 자, 무기인산. 자, 여기 사이드에 있는 것도 잘 읽어보시고, 요 구조 잘 기억하시고. 자, 에너지 전환과 사용. 세포업으로 생성된 ATP가 ADP와 무기인산을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자, 방출되는 에너지는 기계, 소리, 화학, 열에너지. 자, 선생님 맨날 강의하는 것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쓰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또 뭘 해요? 자, 머리로 항상 생각하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치?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다 보면 말이 막 꼬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선생님이 계산을 되게 잘할 때도 있고, 단순한 계산을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다음에 뭘 할까를 막 하다 보면 막 꼬여요.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막 꼬입니다. 머릿속에서. 자, 근육 수축, 발성, 체온 유지, 정신활동, 물질 합성, 성장 모든 곳에 다 쓰인다는 거죠. 뭐가? ATP가. 자,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세포업으로 만든 에너지를 ATP로 저장하는 것이고, 저장된 에너지가 분해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근육 떨림과 체온 유지. 추운 환경에서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이 이제 떨리죠, 그죠? 근육이 떨리면 ATP를 막 쓰는 거야. 쓸데없이 막 쓰는 거야. 왜? 열을 방출하려고. 그지? 너무 추우니까. 자, 왜 열을 방출해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왜 체온을 유지해요? 너무 온도가 낮으면 너무 온도가 낮으면 효소가 효소가 활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 36.5도씨를 유지해야지 항상성이라고 하죠.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근육 떨림을 통해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유지한다. 근육 떨림은 ATP를 소모하는 근육이다. 자, 여러분 애기들 있죠? 애기는 어떻게 그리냐? 애기. 애기 모르겠다. 자, 애기는 모르겠다. 자, 애기가 있어요. 자, 애기가 있는데 애기는 근육이 없잖아. 애기는 근육이 없어요. 애기는 근육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살아남지? 애기 엉덩이 본 적 있어요? 엉덩이? 애기 엉덩이 보면 얘가 시꺼먼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시꺼매요. 엉덩이. 본 적 있어요? 엉덩이 보면 되게 어두한 무늬가 있어요. 왜요? 그거 뭐 갈색 지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목적 자체가 이거야. 얘가 근육이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열을 방출하기 위한 그쵸? 에너지원이야. 열만 방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따로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그 상황에 맞게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있어요. 신기해요. 다 보면. 그래서 아기가 크면서 이게 그 몽고반점이라고 하죠. 몽고반점. 그게 계속 줄어듭니다. 없어져요. 나중에 없어져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없는데 항상성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죠. 근수축. 동물의 근육 운동은 근육 수축이다. 근수축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수축 문제가 준킬러 문제예요. 준킬러 문제. 킬러는 무조건 유전이고, 그죠? 킬러가 유전이고, 준킬러는 신경 전달과 근수축. 요렇게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나머지는 뭐야?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를 외우고, 명칭과, 얘가 작동 원리. 요게 핵심이다. 근수축.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근육세포, 근육 섬유로 있다. 근육 섬유와 수축과 이완은 다 ATP 에너지다. 그렇겠죠. 자, 체온 유지. 자, 세포 가진 방출된 에너지 중에 대부분은 열이에요. 그러니까 ATP로 저장되는 것보다 열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요. 오케이. 자,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성장. 물질을 합성해서 동화작용해서 ATP 화학 에너지가 다른 물질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자, 오리가 비행하는 거, 식물이 성장하는 거, 발광, 루시페린, 전기 뱀장어에 전기 발생하는 거 다 뭐다? ATP다. 그죠? 다 필요 없죠. 그냥 ATP를 쓴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옆에. 자, 여기 이제 준킬러 문제인 신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신경이에요, 신경. 신경. 자, 세포방에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 자,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 쪽으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 원래 모든 물질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그래요?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 아무튼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투과성 막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쨌든 이 확산이 일어나는 게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이. 에너지를 안 쓰죠. 자연 현상이니까 에너지를 안 써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소화관이 있어요. 소화관. 자, 소화관의 융털의 표피세포예요. 융털의 표피세포. 자, 융털의 표피세포는 융털의 표피세포 쪽에 포도당 농도가 더 높을까요? 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요 음식물 경로의 포도당 농도가 더 높을까요? 경로가 훨씬 높.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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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내부가 더 높아요. 세포는 에너지 써야 되니까 포도당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은데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계속 흡수를 해야 돼. 계속 흡수를 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쵸.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이동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원래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걸 확산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야? 자연현상이야. 자연현상은 에너지를 안 써. 자, 그래서 얘를 수동수송이라고 해요. 수동수송. 자, 그냥 수송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려면 뭘 해야 돼요? 능동수송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서 포도당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쵸?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물질,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물질을 운반할 때 ATP의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 전환돼서 능동수송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 뭐 생육안에서 일어나는 포도당 제흡수. 자, 포도당 제흡수에 에너지 많이 쓰죠. 자, 나트륨 칼륨 펌프를 보자.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다? 신경계에서 준킬러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세포막에 있는 능동수송 기구로 ATP 에너지를 소모하여 칼륨을 안으로, 나트륨을 밖으로 이동시킨다. 자, 이 방향. 칼륨은 안으로, 나트륨은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우리 신경세포에서. 자, 그때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쓴다. ATP를 이용해서 나트륨을 밖으로, 자, 칼륨은 안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깥쪽은 뭐가?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요. 자, 안쪽은 칼륨 농도가 높아져요. 칼륨 농도가 높아져요. 자, 이런 서로 다른 물질의 농도의 차이를 유지시켜줘요. 그죠? 유지시켜줘요. 자, 이게 신경계의 기본 상태입니다. 기본 상태예요. 자, 여기서 뭔가 자극이 오면 얘네들은 확 이동하면서 신호가 딱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거의 가장 첫 단계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 오케이. 자, 근육이고 준킬러가 신경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전환과 사용, 근수축. 자, 요 그림도 익숙해지세요. 준킬러라고 했습니다. 준킬러니까 유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점심값 먹거든요. 자, 근수축. 근육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는 강한 수축력을 가진 근육 원섬유가 있다. 자, 이 근육 섬유라고 하죠. 근육 섬유. 자, 여기 근육. 자, 얘가 근육이에요. 근육. 자, 근육은 여러 개. 자, 여러 줄의 근육 섬유로 되어 있는데 얘가 세포예요. 얘가 세포예요. 자, 얘가 세포. 자, 근육 섬유가 뭐다? 세포입니다. 세포. 얘가 세포예요. 자, 세포인데 얘가 요렇게 동그란 거예요. 얘가 뭐게요? 핵이에요. 핵. 얘는 세포인데 핵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걸 다핵세포라고 해요. 자, 얘는 세포인데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세포예요. 다핵세포. 세포. 오케이. 자, 요 안에, 자, 요 세포 안에 여기 또 섬유가 있죠. 이 섬유를 요렇게 확대하면 요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요렇게. 자, 확대하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확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섬유가 두 개 있어요. 필라멘트가 섬유라는 의미죠, 그죠? 필라멘트가 섬유라는 의미야. 액틴 필라멘트, 액틴 섬유라는 게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마이오신 섬유라는 게 이 두 개가 있어요. 액틴, 자, 액틴은 얇아요. 마이오신은 두꺼워요. 둘 다 단백질이에요. 섬유는 둘 다 단백질입니다. 액틴 섬유, 마이오신 섬유는 둘 다 단백질이고, 액틴 두 글자니까 얇아요. 마이오신 네 글자니까 두꺼워요. 알아서 그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죠? 이름, 그죠? 이해하기 쉽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쵸. 액틴, 마이오신. 자, 여기 뭐가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자, 여기. 자, 얘가 마이오신 헤드, 마이오신 머리라고 해요. 마이오신 머리. 자, 이 마이오신 머리가 요 액틴 섬유가 있어. 마이오신 머리가 있어. 액틴 섬유를 마이오신 머리가 결합을 해서 땡겨 이렇게 수축해요. 섬유가 두 개 있는데 한 섬유가 ATP를 이용해서 띵띵 그러면서 땡기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요 머리가 얘를 땡기면 얘가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안쪽으로 샥 들어갑니다. 밀려 들어가요. 그죠? 밀려 들어가요. 미닫이 문처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이완되고, 요렇게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되고. 얘네들은 수축밖에 못해요. 그죠? 수축밖에 못해요. 수축. 자, 이제 팔 근육이 있어. 자, 막대기 두 개가 있는 거야. 뼈 두 개가 있죠. 뼈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구부리려면 안쪽에 있는 이두근이라고 하죠. 이두근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뼈를 잡아 당겨요. 잡아 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축하는 거야. 자, 그때 반대쪽에 있는 삼두근은 이완이 돼야 돼.
자, 그럼 얘를 필요가 하면 뒤에 있는 3두근이 수축되면서 안쪽에 2두근은 이완이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밀어내지는 못해. 땡기기밖에 못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항상 한쪽에서 이렇게 돼야 돼. 회전하려면 여기 회전하는 근육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얘를 회전할 수 있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액틴, 마이오신. 자, 물론 이제 요 단원감에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설명하겠죠. 자,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ATP를 써서 ADP가 된다. 자,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근육이 수축하는 데에는 ATP의 화학 에너지가 기계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사용되는 ATP는 원래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던 ATP. 자, 이거는 근육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저장된 ATP가 고갈되면, 자, 이거는 뭐 몇 초 만에 고갈됩니다. 몇 초 만에. 자, 고갈되면, 자, 요 안에 뭐가 있다?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아틴 인산. 자, 이게 뭐 보조 배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조 배터리. 자, 순간적으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럼 보조 배터리가 이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거야. 얘 보조 배터리. 자,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되면서 얘를 다시 충전해 줘요. 이렇게 근수축이 일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적인 에너지를 쓸 때 얘가 버티면서 이제 뭐가 포도당이 이제 혈액으로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ATP. 자, 근육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저장된 ATP가 고갈되면 크레아틴과 인산을 분해돼서 ATP를 바로 재합성해준다. 보조 배터리처럼. 고강도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면 산소호흡으로 생성된 ATP만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야? 자, 어느 정도 운동하면 이 시스템이 막을 수 있는데 갑자기 나는 갑자기 뭘 해야 된다? 뭐 벤치프레스를 해야 된다. 그죠? 너무 힘든 100m 달리기를 해야 된다. 100m 달리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뛰어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그러면은 세포 말고 발효를 해요. 발효. 젖산 발효라는 걸 해요. 젖산. 자, 어쩔 수 없을 때 이 포도당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니까 발효를 해서 젖산 발효를 해서 요게 이제 근육에 젖산이 쌓여요. 이 젖산이 쌓이면 얘가 삼투압 때문에 혈액에 있던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땡땡해진다. 땅땅해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해봤죠? 갑자기 운동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근육이 땅땅해지면 통증이 와요. 통증이 와요. 이게 젖산 발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자, ATP만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 무산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젖산 발효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ATP를 소량으로 만들어내요. 자, 발광, 루시페린, 반딧불이는 발광 물질, 루시페린 가지고 있다. 자, 이 물질은 ATP와 반응해서 빛을 방출하고 다른 AMP 나오네. AMP가 뭐야? 모노 포스페이트죠. 자, ATP가 AMP가 되면 인산이 2분자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루시페린, 이 효소 이름은 루시페레이스. 자, 이 얘기도 있어요. 끝에 ASE가 붙으면 보통 효소 이름이에요. 그죠? 아밀레이스, 그죠? 펩티데이스, 루시퍼레이스. 이렇게 ASE가 옛날에 아제라고 불렀죠. 아제, 베아제, 아밀라아제. 그죠? 옛날에는 아제가 효소 이름이면 요즘에는 에이스라고 합니다. 에이스. 됐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자, 세포흡은 주로 어디에서?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자, 주로라는 이유는 뭐야?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자, 에너지 전환과 사용에 대한 설명. 세포흡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 모두에서 틀렸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양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죠. 틀렸어요. 자, 일부라고 해야죠. 일부 ATP로 저장됩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열, 체온 유지에 사용됩니다. 생명활동에서 ATP가 ADP와 무기인산을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렇죠. 그죠? 생명활동. 자, ATP가 ADP와 무기인산. 됐습니다. 자, 수능 분석. 물질대사와 효소. 자, 수능은 뭐에서 나올 거다? 통합과학에서 나올 거다. 그지? 통합과학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어. 물질대사. 자, 자, 얘가 커졌어. 합성이네. 동화작용. 에너지 그래요. 그죠? 자, 이거 합성. 자, 합성. 자,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합성이라는 의미야. 그는 흡열이야. 흡열. 자, 얘가 합성 커지잖아. 그죠? 크고 복잡한 물질. 자, 이화작용은 뭐다? 이화작용. 분해. 아, 분해야. 두 글자만 외우면 돼. 분해. 자, 얘는 뭐다? 발열이야. 발열. 에너지를 방출해. 발열이야. 자, 100% 수능 문제 날 겁니다. 100% 그러면 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99쪽으로 날 겁니다. 자, 나겠죠, 그죠? 요 그림이 그대로 날 겁니다. 효소작용 원리.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 통합과학 때 굉장히 열심히 나왔죠, 그죠? 반응 시작하기 전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된 걸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요 에너지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반응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반응열. 자, 근데 실제로 반응은 이렇게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할 때보다 어떤 물질이 얘가 분해되었다가 재합성되는 건데, 분해될 때 에너지가 들어가. 그치? 이거예요. 요거. 분해되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 이 꼭대기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해요. 전이 상태. 자, 분해될지 말지 막 애매한 상태가 전이 상태. 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흡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얘가 분해되고 다시 새로운 물질로 결합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반응물의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얘는 이화작용이야. 분해되는 거야. 자, 여기서 반응물에서 여기 최대 지점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최대 전이 상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전이 상태를 만드는 에너지라는 거잖아. 그게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그죠?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한다. 그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고,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뭐예요?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은 뭐예요?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왜 낮아져요? 효소가 도와주니까. 효소가 이 단백질 덩어리죠. 자, 원래 분해돼야 될 애들이, 자, 여기 단백질 덩어리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자, 그래요. 자, 결합을 하게 되면, 자, 단백질 덩어리에 있는데 얘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뭐다?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켜줘요. 자, 얘가 효소입니다. 효소. 얘가 기질이죠. 기질. 얘가 하는 역할이 뭐다?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켜줘요. 전이 상태를 안정화. 그래서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자,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는 뭐가 관련있다가? 반응 속도가 관련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유식한 말로 뭐야? 효소가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수능에 꼭 날 거니까 지금 개념들 잘 공부해 두세요. 자,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 세포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화학 반응 물질 내에서 일어난다.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빠르게 한다. 그죠? 특정 반응. 효소는 뭐가 있어요? 효소의 특징 뭐가 있죠? 기질특 있어. 기질특 있어. 하나는 또 뭐야? 하나는 재사용 가능. 그렇죠? 재사용 가능. 자, 기질특이성이라는 건 뭐죠? 한개 한개 기질은 특정 기질. 그죠?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포도당 분해 요소는 포도당만 분해한다. 그죠? 과당이나 이런 거 분해 못한다. 뭐 이런 거지. 오케이. 핵심 포인트.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야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된다. 물질 대사인 생지촉맥, 효소가 꼭 관여한다. 자, 주로 단백질로 돼 있다. 자, 요 그림은 자, 수능이잖아. 그치? 수능 생명과학.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된 수능을 볼 거야. 근데 개편되기 전에 생명과학 1에서 제일 많이 나온 수능 그림이에요. 이렇게 1번 문제나 2번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래서 모든 교과서나 모든 이제 참고서 보면 다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어요. 자, 동화작용, 합성. 그쵸? 이화작용, 분해.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자, 합성, 분해. 흡수한다, 방출한다. 물질 내산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동화작용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화작용. 효소가 촉매로 작용한다. 오케이.
대표 예제. 그림은 물질 대사 가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는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이다. 자, 포도당이 이산탄소 물로 분해됐네. 이거 뭐죠? 세포호흡이겠다. 그죠? 세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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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그럼 뭐야? 광합성이겠지. 광합성일 겁니다. 광합성. 광합성. 자, 답이 다 달려있냐? 자, 가의 결과 포도당이 산화된다.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하는 걸 포도당이 산화된다. 포도당이 산화된다. 이거는 화학이네. 그죠? 화학에서 산화하는 단원에서 포도당의 산화 과정 이거 배웠죠, 그죠? 산화하면서 포도에서 산화된다. 그렇죠, 화학이네. 자,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모두 틀렸다 그랬지, 그지? 열로 방출되는 게 더 많아요. 모두 아닙니다. 일부 ATP에 저장됩니다. 자, 나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전환된다. 맞죠? 자,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고, 자, 포도당, 세포는 뭐야? 포도당이 ATP로, 화학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전환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수능에 이런 식으로 날 거야. 자, 그린 가와 나는 어떤 화학 반응에서 효소 A가 없을 때와 효소 A가 있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순서 없이, 자, 순서 없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활성화 에너지 더 작네? 효소가 있을 때다. 자, 얘는 효소가 없을 때다. 자, 그러면 이 기억이 활성화 에너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반응열 더하기 활성화 에너지. 그렇지. 요렇게 반응물에서 반응물이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잖아, 그지? 그래,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활성화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 반응물이 활성화되는데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얘가 전이 상태, 활성화되는 상태. 자, 요 밑에를 뭐라고 한다고? 반응열이라고 한다고. 반응열.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열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요. 생성물의 에너지 떨어지네. 이건 무슨 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자, 딱 그래프를 보고 이화작용이네. 자, 발열 반응이네. 자, 얘는 분해 반응이네. 자, 이게 쫙쫙쫙쫙 연결돼서 기억이 나야 되는 것이죠. 자, 가는 효소가 있을 때 맞습니다. 가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화작용 발열 맞아요. 나에서 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니었습니다. 할만하죠? 그죠? 할만하죠?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물 안 듣는 친구는 어쩔 수 없죠. 자, 심화. 심화나 이런 거 있잖아. 심화 강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거잖아. 내신이 있죠, 그죠? 내신, 생기부. 네, 내신 생기부예요. 자, 내신. 자, 일단 내신을 최고로 챙겨야죠. 열심히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를 열심히 챙겨야죠. 그죠? 이 두 개를 열심히 챙겨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보고서나 뭐 나오면 무조건 질문하라 그랬죠. 그죠? 질문해요. 안 하면 때립니다. 자, 혼자 쓰면은 또 이상한 점수 맞고 와가지고 점수 까이면은 혼낼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문자 이제 카톡으로 보내세요. 뭐 이렇게 보고서나 아니면은 수행평가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이제 기록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질문하시고 이렇게 자신의 목표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내가 뭐 의견을 줍니다.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쓰면 되나요? 하고 꼭 보내세요. 한 번씩 최소 한 번은 보내세요. 그죠? 이상하게 써서 점수 까이지 마시고. 자, 생기부 챙겨야 돼요. 첫 번째 내신 생기부 챙기고, 그죠? 세 번째 이제 수능이죠. 수능.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능, 자, 모든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수능은 점점 이제 약해집니다. 그냥 얘는 변별. 그냥 얘가 대학 갈 만한 애인가, 못 갈 만한 애인가. 그 정도로 이제 수능은 그 정도밖에 구분을 못하고, 내신과 생기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 보자. 대학교. 뭐 수능은 의미가 없어졌어. 자, 내신과 생기부로 이렇게 했는데 내신과 생기부가 비슷한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좋은 대학교면은 되게 좋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또 잘하는 애들 중에 구분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된다고? 면접을 해야지 면접. 면접을 할 가능성. 면접이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것마저 또 힘들다. 그러면 이제 자체고사, 그죠? 자체고사. 자체고사를 볼 수 있어요. 자체고사. 이제 뭐 스카이 같은 데는 뭐 자체고사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면접은 이거는 무조건 볼 것 같아요. 면접.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게 막 한두 달 만에 이걸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선생님 다 해봤어요. 한두 달 만에 절대 안 돼요. 한두 달 만에 절대 안 돼요. 면접은 뭐야? 평상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게?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 선생님 꼭 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정의가 뭐야? 그게 되게 중요해. 정의. 그치? 이거 정의가 뭐야? 이거 정의니까 외워야 돼. 정의를 알고 있어야 똑똑해 보여요. 그죠? 정의를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선생님과 수업할 때 대답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1번이야. 대답. 그죠? 대답. 대답. 선생님 아는 게 없어서 대답을 못 하는데 그게 문제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와요. 대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와요. 두 번째. 자, 여러분의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자,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자, 너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제일 못하는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되잖아.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은 모르겠는데 그러고 제일 못하는 애들 얘는 해봐야 안 될 거다 그런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설명. 자, 그래서 이제 면접, 그렇죠? 면접 이렇게 이제 잘 준비를 하세요. 한두 달 만에 안 돼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뭐 제일고든 세고든 여고는 안 그렇죠. 세고나 제일고는 자, 그게 있잖아. 자, 이제 교장 추천이 있잖아. 그지? 자, 교장 추천을 받았어. 그래서 연대에 이렇게 넣었어. 근데 된 거야. 근데 뭘 해야 돼? 면접이나 이런 걸 봐야 돼. 근데 두세 달 만에 그 면접이나 봐야 되는데 이과 면접을 봐야 된대. 근데 뭐 화학이래.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못하지, 어떻게. 두세 달 만에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 그죠? 가고자 하는 거 모르잖아. 여러분의 교사 추천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단원이나 이제 책이나 이런 거는 어떤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지 잘 보시고 대부분 수리 면접이나 이제 그죠? 과학 면접이에요. 이게 문과 면접은 거의 철학이에요. 철학. 문과 면접은 거의 철학 물어보고 이과 면접은 다 답이 있어요. 수학이랑 과학이에요. 근데 수학은 수학이고 과학은 과학인데 얘는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수능 대비까지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서 철저히 대비를 잘 하세요. 평소에 대비를 잘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심화 강의 나랑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생물이나 이제 이런 생명 쪽으로 하는 사람은 심화 강의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어차피 2에 다 나옵니다. 자, ATP.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ATP, 세포 과정에서 포함된다. 자, 얘가 NADH, FADH2. 이런 게 있구나. 자, 모양. 자, 찌글찌글하게 그리는구나. TCA 회로라는 걸 돌면서 ATP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야. 그림. 아까 피루부산 얘기했죠, 그죠? 피루부산, 그죠? 자, 해당 작용. 아까 한 얘기 다 나오네. 자,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해당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피루부산 상태에서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와서 얘가 TCA 회로라는 걸 돌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산화적 인산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구나.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2를 공부할 거니까 그 내용이 다 나와요. 한번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개념 적용 문제. 오케이, 다 나오네요. 오케이. 자, 여기. 자, 그 문제를 쭉 보면 다 뭐예요? 다 뭐가 나와요? 작동 원리. 그죠? 메커니즘이에요. 어떻게 생명이 살아가는가? 작동 원리하고 뭐가 나와요? 구조예요. 구조와 작동 원리라 그랬죠. 그죠?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다 구조와 작동 원리야. 자, 구조와 작동 원리 중에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가 쓰여 있어. 그럼 시험 문제야. 그런 시험 문제야. 왜? 안 생소하고 구조 맨날 알던 거야. 중학교 때부터 알던 거야. 그럼 낼 이유가 없지. 다 맞추니까. 그치? 생소하고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 이상한 내용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구조 자체를 외워야 돼요. 분자 구조.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프도 나오고, 문제 많이 주네요. 문제 굉장히 많이 주네요. 자, 1등급 도전 문제. 1등급 도전 문제. 두 문제다. 자, 1등급 도전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1과 2를 표는 1과 2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 분자당 에너지량을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기니디리는 ATP, ADP, 녹말, 포도당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그래요. 물질대사 과정에서 물질대사 과정이래요. 물질대사. 자, 그러면 자, 기억, 니은 ATP와 ADP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누가 더 많아요? 기억이 더 많아요? 니은 더 많아요? 한 분자당? 한 분자당 누가 에너지 더 많아요? 니은. 니은이지. 니은이 에너지가 더 많은데 에너지가 더 많은 게 ATP예요, ADP예요? ATP. ATP가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럼 원래 ATP가 에너지가 더 많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ATP가 이제 ATP가 돼요. 그럼 얘가 ADP죠. 에너지가 얘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녹말과 포도당. 녹말과 포도당. 자, 녹말과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녹말과 포도당. 자, 한 분자. 한 분자잖아. 한 분자. 한 분자. 녹말 한 분자는 어때요? 포도당이 쫙 연결된 게 녹말 한 분자예요. 포도당 한 분자는 탄소 6개짜리 6탄당.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럼 당연히 녹말이 에너지가 더 높겠죠. 그죠? 녹말에 저장된 에너지가 더 많겠죠. 녹말, 포도당. 포도당. 자, 오케이.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세포 과정에서 일이 일어난다. 자, 세포 과정은 ATP가 ADP가 돼야죠. 그죠? ADP가 ATP가 되나요? 세포호흡은 뭐예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얘기네. 그죠? 마이토콘드리아구나.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ADP가 ATP로 충전시켜준다 그랬죠. 그죠? 그건 맞는 얘기네. 자, 그럼 맞는 얘기네. 자, 1과 2의 2는 모두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아요? 2번은 세포 내는 아니죠. 녹말과 포도당. 녹말과 포도당. 녹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죠. 1과 2는 모두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자, 이거는 마이토콘드리아니까 세포 내예요. 그죠? 자,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건 세포 아니야, 밖이야? 세포 안이 아니라. 자, 녹말은 어디서 저장돼요? 식물에서. 식물에. 되는 건데. 식물에 어디에 저장돼요? 잎에 저장되나? 아니. 자, 다시 지금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자, 이거 중학교 내용이에요. 광합성을 해요. 자, 광합성을 하면은 이제 뭐가 생겨요? 포도당이 생기죠. 그죠? 포도당이 생겨요. 근데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녹말로 전환을 해요. 어디서? 엽록체에서. 그쵸? 엽록체에서. 자,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뭐야? 삼투압 문제가 생겨요. 물의 이동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크기가 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전환돼요. 자, 이 녹말이 엽록체인데 엽록체에 저장이 되죠. 엽록체에 저장이 돼요. 엽록체에 저장이 돼요. 자, 근데 이 엽록체는 어디에 있어요? 세포 안에 있잖아. 이 자체가 어디에? 세포 안에 있네. 세포 안에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녹말이 나중에 이동할 때 뭘로? 녹말이 설탕의 형태로 전환되죠. 또 다 지우네. 자, 녹말이 설탕의 형태로 전환돼서 이동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 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는데. 사람이야? 네, 사람이라서. 오케이. 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광합성에 저장되고 녹말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요. 이거는 식물이다. 맞죠? 식물이다. 맞죠? 사람이다.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요? 사람 소화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거. 소화할 때. 소화할 때도 일어나죠. 그쵸. 녹말의 형태로, 사람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안 하잖아. 이건 식물의 형태죠. 사람이란 조건이 있네. 그럼 틀렸다, 그죠? 사람이란 조건이 있으면 틀렸네. 자, 사람은 소화할 때만 녹말을 분해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네요. 자, 리을.
자, 리을은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된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맞네. 그죠? 확실하죠? 포도나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됐어요. 다음. 요런 과정이 있다. 자, 조건을 잘 봐야 되겠다. 그죠? 그린가는 어떤 사람 세포, 얘도 사람이야. 사람 세포에서 일어나는 ATP와 ADP의 사이 전환이다. 나는 운동한 사람을 나타냈다. 자, 얘가 뭐죠? 세 개가 있네. ATP. 두 개가 있네. ADP. 그렇죠? 얘 고에너지 인상결합 두 개, 얘는 한 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 자, A는 DNA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RNA. 오케이. 자, 얘가 뭐라 그랬죠? 아데닌 염기라고 했어요. 이거는 DNA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라이보신이라고 했어요. 라이보신. 라이보스. 라이보스. 자, 그래서 라이보스 당이라서 얘가 오탄당이라고 했죠. 자, 이 전체가 아데노신. 그죠? 이 전체를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데노신. 자, 라이보스 오탄당은 RNA에 있는 당이죠. 그죠? 얘는 RNA에 있는 당이에요. DNA의 D자는 뭐죠? 디옥시. 디옥시 라이보스예요. 산소가 두 개. 산소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고. 두 개 아니요. 여기서 D는 두 개랑 또 달라요. 아 맞네 없다. 대옥시. 얘는 DI가 아니고 자, 철자 보면 대옥시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자, A는 DNA 아니죠. RNA입니다. RNA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과정 기억에서 인상결합이 형성될 때 효소가 관여한다. 자, 인상결합이 형성될 때 효소가 관여한다. 맞아요? 맞다. 무조건 맞다 그랬죠. 생명체에 일어나는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은 무조건 그 화학 반응 효소가 존재합니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나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과정 니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다. ATP가 ADP가 되면서 운동한다. 맞죠? 맞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화순환 호흡 배설 중학교 내용 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문제 다 풀어보세요. 자, 문제 이제 중학생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 단원 내용 배웠으면 문제는 그냥 다 숙제예요. 풀어보는 거예요.